마이스 단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마곡 엠벨리 7단지 아파트는 전용 84제곱 매물 호가가 각각 16억, 18억, 1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도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군포, 안성, 안양, 오산 이런 곳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이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지금 전세가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임대료 인상을 5% 적용하는 갱신 계약이냐 아니면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서 같은 단지의 주택에서 아파트 전세가가 수억 원 이상 벌어지면서 전세가가 이중 가격은 보편화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세의 70% 내지 80%까지 보증금을 높여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실거주를 하겠다고 임차인한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절충을 한 거죠. 지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 전용 84제곱짜리가요. 지난 10일 보증금 5억 7,750만 원의 전세 계약서를 썼고 3일 후인 13일에는 그보다 2배가량 비싼 11억 원의 전세 계약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같은 면적 전세가 5억 5천만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10일에 거래된 건 5% 상승을 했고 13일에는 2배 이상 뛴 거죠. 이중 가격이에요. 그런데 같은 달 21일에는 9억 3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같은 평형인데 한 집은 5억 원대, 한 집은 9억 원대, 또 한 집은 11억 원대로 세 가지 전세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3중 가격 사례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5건의 전세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2건은 5억 원대, 2건은 10억 원대, 나머지 한 건은 7억 원대로 전세가 계약이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법에 따르면 통상 2년의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임대 상승률은 5%로 제한되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만 인상을 하고 그 집에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게 되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임차인과 집주인이 협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즐거운 경매 내에서도 임차인이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는데도 또 벌써부터 계약하자마자 2년 후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얼마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세 번째 가격으로 계약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5%만 상승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집주인에게 퇴거를 요구당하느니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을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룸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서울에서 지난 6월에 전세 실거래된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 6,83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원룸까지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이
또 임차인과 동거를 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동거하는 건 아니라 전입을 올려놓는 거예요. 서울의 이제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집주인의 위장 전입 사례가 늘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입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이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밝혀내기도 쉽지 않고 처벌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이제 2017년 파리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라는 그 조건 때문인데요. 또 특히 18년 9.13 대책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고요.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장기보유 최대 공제율 80% 요건이 10년 보유에서 10년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불가피한 이유로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집주인들은 큰 낭패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팔 수도 없어요. 자,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어차피 없어서 집주인이 전입을 남겨놓는 집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집주인도 참 곤란하고 전세입자도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집주인과 임차인이 동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임대시장이 정말 너무 불안하죠. 임대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약간의 희소식도 있어요. 서울의 인허가가 87% 급등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숨통이 트이는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는 분양이나 착공 실적은 부진했지만 선행 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87%가 늘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에서 6월 서울 아파트 분양이 5,618가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41%가 감소했습니다. 착공 실적도 부진했죠. 지난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각종 정비 사업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분양, 착공 물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행 지표인 인허가 실적이 개선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2,427가구로 작년 상반기보다 87%가 증가했습니다. 자, 5년 평균 대비로는 39%가 높은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는 이제 이를 근거로 향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저효과가 적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인허가 물량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나 분양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인허가 물량의 70%가량만 실제 공급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가 복합 쇼핑몰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엑스가 2개 정도 들어서는 정도인데요.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먼저 지하철 9호선 양천 향교역 인근의 CJ 공장 용지에는 지상 14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신세계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용지 면적이 11만 제곱이 넘고요. 연면적이 81만 제곱 규모로 삼성 코엑스보다도 더 크죠. 그 덕분에 이 인근에 있는 한강타운 아파트, 동신
대하 아파트, 가양 성지 아파트 등의 매물이 다 사라졌다고 해요. 매물은 없고 사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계약 때마다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한강타운 1층이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 6층이 12억 5천만 원, 현재는 호가가 13억 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쇼핑몰은요. 양천 향교역에서 지하철 한정거장으로 간 마곡나루역에 내리면 왼쪽으로 LG사이언스 파크, 오른쪽에는 한창 공사 중에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펼쳐집니다. 자, 연면적 82제곱 규모로 조성되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특급 호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강서구의 중심이자 서울의 판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이스 단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마곡 엠벨리 7단지 아파트는 전용 84제곱 매물 호가가 각각 16억, 18억, 1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도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군포, 안성, 안양, 오산 이런 곳들이에요. 공통적으로 이곳들엔 철길이 있습니다. GTX 사업에 대한 것들이 기대가 경기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상승을 폭을 넓게 하고 있는데요. 군포, 오산, 안성, 안양, 동안구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일주일 새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특히 군포 지역의 상승률은 한 주간 0.85%나 올랐고요. 안성은 0.84, 오산 0.81, 거의 뭐 1% 가까이씩 오르고 있어요. 자, 군포는 내년 착공 예정인 GTX C노선 금정역이 지날 예정이고요. 안양시 동안구도 GTX C노선으로 선정이 되면서 인덕원 인근의 추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산의 경우에는 분당선 연장 사업이 지난 6월에 확정이 됐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았는데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되면서 고속철도 2개 노선이 신설될 계획이에요. 또 특히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가 많은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7년 강릉으로 KTX가 처음 연결이 되고 올 3월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동해시의 아파트 외진 매수 비율이 2018년 15.3%에서 지난해에는 21.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강릉 교동에서 1순위 청약을 마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평균 경쟁률이 46.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어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구축계획이 발표된 양산시도 1만 건 이상의 청약 통장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교통망 구축 호재로 주요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방 부동산 많이 어려웠는데 지방에도 이런 교통 호재가 있다니 참 좋은 소식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경매 브리핑이에요. 경매 시장에서 주택 낙찰가율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지난 6월에 아파트 낙찰가율은 104.4%를 기록을 했고요.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감정가를 넘어선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낙찰은 아니에요. 이미 6개월 전에 정한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가 더 높기 때문이죠. 100%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적절한 낙찰가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법원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변경된 물건들 다 기일이 잡힐 거고요. 물건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